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원래 오늘은 TQ 매매 현황이랑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뻘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한 게 있는데 뭐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장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의 국장 대폭락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셔야 되겠죠? 일단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에 보시기에 아래쪽이 어제 장이고요. 위에는 영업일로 그 하루 전 거래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은 나스닥이 오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르는데 더 많이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떨어지는 식의 장세가 이어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스닥이 떨어지건 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강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어제 장세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반도체 장이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 장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반도체 주식이 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오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가장 크게 떨어졌죠.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 중에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엔비디아도 떨어진 반면에 마이크론은 6.39%나 올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장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으로 보면은 계속 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세에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은 휴장이었으니까 목요일에 매수를 한 게 있었고 그게 한 83.6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 목표 수익률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84.37달러에 오후 10시 반에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분 뒤에 10시 33분에 아까 매도한 것보다 조금 낮은 가격 83.9달러에 재매수해가지고 10시 58분 이때 84.74달러에 다시 매도를 해서 총 두 번의 매도가 일어났고요. 오후 11시 14분에 84.65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죠. 그때부터 장이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세 번째 매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이게 더 내렸거든요. TQ가 지금 촬영 기준으로는 77.58달러까지 내려가가지고 원화로는 마이너스 100만원 손해가 평가손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6월 일별 매매 현황은 이렇고요. 누적 손익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매매 계획은 항상 그렇듯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할 건데 워낙 떨어져 가지고 아마 매도는 오늘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2차 사이에 1.5차라는 게 있거든요. 1.5차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가가 보통은 고점 형성이 되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내려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낮은 가격에 매수해버리면은 이 변동폭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에 중간 정도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차트에서 보면 이 정도의 매수를 하는 거겠죠.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라 먹겠다는 매수인데 지금 주가가 77.6달러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1.5차 매수는 하지 않고 2차에 대해서만 지정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계획은 74.84달러에 지정가 매수를 할 계획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21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 한 주만 매수가 돼서 4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S&P나 나스닥 같은 뭐 전통적인 지수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38에서 35로 하락을 했고요. 아직도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국장이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거의 뭐 6%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뭐 흐름이 어떤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점심 후에 한번 들어가니까 그때 막 5% 6% 정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 마감된 시점에는 9.99 그냥 10%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는데 이때쯤에 발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10% 하락을 했고요. 종목별로 보자면은 지금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원래 여기 1등 자리에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고 하이닉스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아직 시가총액 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얘네들 다 10%, 그냥 다 10% 가까이 떨어졌다 보면 됩니다. SK 스퀘어는 10% 가까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1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하락을 예언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언까지는 좀 그렇고 뭐 예측, 뭐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시나리오를 예상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증권에 이재만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이닉스 시총이 3전을 넘는 순간이 지금의 강세장의 붕괴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측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연구원들을 안 믿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믿었을 때보다 안 믿었을 때 제가 피해받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생리를 보면은 뭐 개미를 물먹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가가 좋다라고 말을 해야지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숏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숏 잡고 이런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죠. 인버스도 사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개인들은 결국 주가가 올라야지, 더 정확하게는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희망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고 매도를 진행하는데, 증권사라는 이 기업은 개인들 혹은 뭐 이제 기관들의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그 매매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먹고 영업이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증권사들은 주가가 떨어진다, 안 좋다 이런 레포트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거에 지금은 반도체주가 이렇게 핫하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특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뭐 양극재 주식들이 미친 듯이 상승하던 시절이 있었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골든 램, 그냥 금양이라 하게, 금양과 같은 뭐 거의 2차 전지 만들지도 않고 뭐 발포제 만드는 회사에서도 뭐 2차 전지 테마로 타가지고 엄청 주식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그 사기꾼 있죠, 머리 벗겨주신 분 그런 분들도 인기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도 레포트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냐? 똑같이 하나증권에 김현수 연구원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금양이랑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과열 상태다라는 레포트를 냈고, 그 대머리가 선동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증권 건물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김현수 연구원을 괴롭혔습니다. 그거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완전 뭐 사기꾼이다, 뭐 세력의 사주를 받고 레포트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이 SK 하이닉스 시총이 3전을 넘는 순간이 강세장 붕괴 신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하나증권의 이재만 연구원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하나증권의 몇몇 연구원들은 진짜 자기 소신대로 레포트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매수 레포트는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의 구조 자체가 개미들이 매수를 해야지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 레포트는 조금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매도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어봄직하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